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인데요. 울주군 두동면에는 그 뜻을 되새겨보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푸른 6월입니다. 이 6월은 사실은 호국 보훈의 달로 더 유명하잖아요. 내가 설아 씨한테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퀴즈 하나 낼게요. 백제 개배, 조선의 사육신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아, 충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라시대, 울산하면 또 떠오르는 대표적인 충신이 한 분 있어요. 아, 또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신라 충신 박재상이잖아요. 아, 네. 박재상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아, 박재상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말이 그 신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왜 신하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 신라 충신 박재상. 이분은 바로 호국 충절의 표본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분, 호국 충절의 표상인 그 박재상 치산서원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네, 함께 가보시죠. 공기 맑고 산세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이곳은 전통의 아름다움이 잘 느껴지는데요. 과거에는 수많은 선비들이 한 충신의 충절을 배우고자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아, 여기 들어오니까 편안하고 참 고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이 바로 이제 치산서원이라는 곳이에요. 치산이 이제 박재상 선생의 호거든요. 그 호를 따서 치산서원인데 신라 시대부터 내려오던 충신인 바로 박재상 선생의 고향 마을이고 하니까 이곳에 조선시대 영조 때 치산서원을 열었고 치산서원을 열어서 쭉 유지해 오다가 조선 말기에 서원을 전부 해체했거든. 없앴거든. 그래 한때 중단됐다가 30년 전에 이제 울산광역시의 기념물 1호로 여기에 이제 치산서원을 다시 복원을 했죠. 지금은 치산서원 플러스 박재상과 박재상의 부인 박재상의 두 딸 이걸 모두 모아놓은 사당까지 연결한 굉장히 큰 기념관이 만들어졌고요. 또 박재상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산교육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충신 박재상은 어떤 분이신가요? 박재상이라는 분은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의 인물입니다. 4세기 무렵의 인물이거든요. 신라의 초창기 인물. 박혁거세,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라는 개국 왕이죠. 그쵸. 그 왕의 후손입니다. 후손이고 파사왕의 5세손이기도 하고 왕족입니다. 왕족. 이분이 어릴 때부터 워낙 총명하고 용감하고 또 싸움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해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큰 인물로 쓸만한 인물이라고 봤거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네. 나라를 위해서 결정적인 공을 세워서 뭐 타국에서 외국에서 죽지만은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의 충신으로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충신으로서 제일 앞자리에 오르는 사람으로 이름을 날린 분입니다. 박재상 공의 나라에 대한 중심은 신라 때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유명했는데요. 그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치산서원입니다. 여기 치산서원에 들어오니까 고즈넉하니 정말 공부가 하기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 박재상이라는 분이 갖고 있던 나라, 민족, 신라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정신이 바로 이 치산서원에 있는데요. 네. 여기가 보면 관설당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이 관설이라는 말이 박재상 선생이 후학들에게 학문이나 배움에 대해서 잘 뜻을 전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관설당의 그 관설은 무슨 뜻인가요? 관은 바라볼 관, 설은 눈설이거든요. 이 눈이 천천히 녹아서 스며들어서 땅속에 스며들듯이 네. 학문을 정진하면 그 학문이 자기 몸속에 스며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또 박재상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부도지라는 굉장한 책입니다. 필사부만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게 우리 한웅, 당금, 지금 우리 고조선의 역사 이런 것들 다 부도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 충, 효, 예, 열 이 네 글자의 표상이다.
조선시대 많은 유학자들이 신라 충신 박재상을 굉장히 높이 추앙했고 그래서 조선시대 영조 때 이곳에 큰 서원을 열 정도였습니다.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후손이고 파사왕의 5세손인 박재상공. 아무리 왕의 명이라고 해도 그 또한 왕족인데 목숨 바쳐 왕족들을 구출하러 간 이유는 뭘까요? 박재상 하면 왕족을 구출한 이야기로 유명한데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왕족들이 고구려나 외에 볼모로 잡혀갔다. 그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볼모로 끌려갈 정도로 신라의 상황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고구려가 굉장히 남하 정책을 확장해가지고 한반도의 전역을 고구려 세력권 안에 갖고 있을 정도였어요. 바다 쪽으로는 외가 너무나 끊임없이 침략을 해가지고 전쟁이 너무 심한 거라. 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외교가 필요한 거야. 그 외교적 수단으로 왕족들을 고구려에 보내거나 외에 보내가지고 전쟁을 안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그런 신라의 초창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박재상 사당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고구려에서는 어떤 분을 구출했나요? 고구려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 왕의 눌지 왕의 동생인 이 복호라는 왕족을 박재상이 가서 구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은 외교적으로 구출했죠. 고구려의 왕이시여 이 큰 고구려라는 대국에서 이 신라의 왕족 한 명을 붙잡아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한 명은 일모에 불과하다. 구우일모. 9마리 소에 틀 하나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잡아두면 뭐하느냐. 데리고 가겠다. 보내달라. 상대를 굉장히 우쭐하게 만들면서 자기의 목적을 취하는 거죠. 그런 외교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복호 왕자를 구해냅니다. 엄청 영리하게 외교 정책을 그렇죠. 펼쳤네요. 그러니까 외교술로서 왕자를 구해낸 사람이다. 그 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눈치만 보던 신라. 특히 볼모로 보낸 왕족들 때문에 앞일을 도모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이때 박재상공이 재치를 발휘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외로 출발을 했나요? 그렇죠. 이제 외로 출발을 해가지고 미사헌이라는 분을 이제 구해내거든요. 근데 외에서는 상당히 힘들 거라는 걸 미리 예상을 했거든. 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 자체가 뭐 은사나 외교 이런 걸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거기는 굉장히 좀 거칠고 본래 도적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미리 출발에 앞서서 작전을 엄청나게 세밀하게 짰죠. 울산 북구 제전 쪽에 있는 정자 쪽에 있는 율포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 집 소문을 퍼뜨리도록 눌지왕에 부탁을 하거든요. 어떤 소문이에요? 박재상이 신라를 배신했다. 신라 왕을 배신해가지고 외로 도망갔다. 이런 소문을 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문을 듣게 해가지고 실제로 박재상이 배를 타고 외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외에서 이 박재상이가 정말로 배신했을까 좀 의심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엄청나게 잘해줬겠죠. 그렇죠. 왜. 충실하게 그냥 외의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거죠. 문물도 그렇고 고기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가르치면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해주니까 신라 왕이 외의 왕이 이 친구 정말 우리 사람이 될라나 싶어가지고 감흥을 해가지고 집도 사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한 거죠. 박재상공은 죽음을 각오하고 율포에서 외로 떠났는데요. 처자식을 두고 배에 오른 그는 미사헌 구출에 굳건한 의지를 보입니다. 시간을 한참 보내면서 외의 왕이 안심할 정도까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호시탐탐 왕자를 신라로 돌려보낼 궁리를 하는 거죠. 감시하는 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마음이 좀 놓여지고 이렇게 되니까 좀 느슨해지잖아. 바다 쪽에 안개가 너무 쫙 깔려 있을 때 왕자를 배에 태워서 신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처로 돌아가가지고는 시치미를 떼고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그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와보니까 그 외의 감시병들이 그 왕자는 어디 갔느냐. 깜짝 놀라겠죠. 몰랐거든. 그러니까 안에서 자고 있다.
좀 어제 바다 일 많이 가지고 피곤해서 자고 있는 것 같아. 시간을 더 버는 거죠. 그래서 한나절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없는 거야. 그때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허둥지둥 막 찾아가지고 쫓았는데 이미 도망을 가버렸어. 이미 갔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박재상이 왜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됩니다. 미사원을 구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스러운 고문뿐이었는데요.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에도 잘 표현돼 있습니다. 외의 입장에서는 박재상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박재상 선생이 이제 미사원을 신라로 보내버리니까 외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동안에는 외에 숱하게 당했지만 이제는 신라가 외를 무찌를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키워지고 있었거든. 그런 상황에서 왕족을 놓쳐버린 거는 엄청난 데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박재상에 대한 고초가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그 고문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그렇죠. 고문이? 그 고문이 보통 고문이 아니고 일단 발바닥을 쫙 잘라버리고 그 피가 철철 흐르는 발바닥으로 가시밭길, 갈대밭 이런 데를 막 걸어다니고. 정말 처참한 그런 고문이네요. 그 고문이 있기 전에 김설아 씨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 네. 신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네. 외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 네. 이걸 이야기한 거죠. 그때 왕이 가능한 한 신라 충신 박재상을 자기의 부하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거든. 그러니까 단호하게 잘라버리죠. 잘라버리고 하니까 이제 고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처참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목도라는 섬에 유배를 시켜가지고 그 섬에 갈대가 되게 많았다는데 나중에 다 불을 질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일본으로 출발을 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출발을 했겠네요. 죽음을 각오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도 만나지 않고 완전히 매정하게 그냥 떠나버렸죠. 그 소식을 들은 부인은 애 둘이를 데리고 율포까지 따라갔다가 다 떠나버리고 없으니까 결국 이 치술령에 올라와가지고 멀리 동해 남편이 떠나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박재상 남편을 기다렸던 거죠. 볼모로 잡혀있던 왕족들을 구해내고 망고 충신으로 떠받들어진 박재상공. 하지만 신라에 남겨진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가 남아있는 암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속 깊은 곳에 암자가 있는지 몰랐는데 참 예쁘네요, 암자가. 그렇죠. 이 암자가 은을암인데 충신 박재상 부인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곳. 신라 충신 박재상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망부석이 되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망부석이 되었던 부인이 여기서 몸은 망부석이 되었는데 혼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요? 그 혼이 바로 숨어드는 곳이 은을이다 해가지고 은을암. 은을암에서 은을 뜻은 뭔가요, 선생님? 은은 숨었다는 뜻이고 을은 새니까 새가 되어 숨었다는 뜻이 이제 은을인데 박재상의 가족들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박재상의 가족들은 부인과 자녀가 2명인 줄 알거든요. 다 삼모녀상으로 유추해가지고. 네. 근데 사실은 5 식구입니다. 4명의 딸 그리고 아들 하나. 일남 4녀를 뒀죠. 그래갖고 삼모녀는 망부석에서 그렇게 남아있고 그 2딸 중에 한 사람은 박재상이 구출한 왕족 미사헌의 부인이 됐죠. 그리고 그 중에 또 아들 한 사람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백결 선생이라는 금운고의 대가 네. 백결 선생님. 고문을 받으면서도 외의 왕에게 굴복하지 않고 신라인의 기계와 의지를 전했던 박재상공. 그와 가족의 희생이 신라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원망스럽기도 할 텐데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가족들도 이제 나라 사랑, 남편의 하는 일, 아버지가 하는 일,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하나의 마음이 됐던 거죠. 신라시대 때 그런 충절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충을 가장 떠받들던 조선시대에 와서 완전히 꽃이 핀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 박재상 선생과 가족들이 충절의 표상이 돼서 조선 선비들, 유학자들에게 굉장히 높이 추앙을 받았죠. 그래서 늘 제사를 지내고 기리고 했던 것이고 신라 당시에도 이 박재상 선생과 부인의 이야기가
막 퍼지면서 이 충의 상징이 됐거든요. 또 이 일대의 시술령이라든지 이런 지명들도 전부 다 박재상 가족들과 연관된 이름으로 다 지명이 만들어질 정도로 신라의 모든 백성들이 시술신모, 국대 부인을 시산신모라 해가지고 떠받드는 거죠. 박재상의 부인은 하나의 신이 된 거죠. 민간 신앙에서 신이 된 거죠. 이 신으로 모신 건 뭐냐면 남편을 기리는 것도 있지만 외가 우리나라에 침입해 오는 것을 막는 그런 호국의 의미도 굉장히 강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박재상공은 죽어서도 애국지사의 본보기가 되고 부인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요. 신라 천년의 으뜸가는 충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하죠. 충렬공 박재상,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충이라는 글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거든요. 그 마음의 한가운데 있는 것, 이게 충인데 이 충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여기 와서, 그러니까 박재상 유적지에 와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박재상의 가족은 가족 전체가 충, 열, 예, 효라는 네 가지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부터 부모를 섬기는 마음까지를 다 실천한 그런 가족 콘텐츠거든요. 이게 울산에 있습니다. 그만큼 울산의 정신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돼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인 만큼 여러분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가짐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애국 충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요즘 박재상공의 이야기가 더욱 값지게 다가옵니다.